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년 전 일본 전역을 마비시켰던 KDDI 통신망 장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7월 일본 3대 이동통신사인 KDDI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개인뿐 아니라 공항, 택배업체, 지방은행 등 모든 것이 마비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JR 화물은 컨테이너 위치를 파악하는 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전국에서 열차가 지연됐고, 도요타 자동차 등에서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 통신장애 사건은 무려 사흘간 4천만 명을 마비시켰고 약 86시간 만에 해결됐지만 일본 내 통신장애 중 역대 최대 피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고작 2,000원에 그치는 코미디스러운 결말로 논란을 남겼습니다. 이후 문제의 KDDI 이동통신사는 망 안정성을 강화한다며 4,8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2023년 이번에는 일본의 또 다른 통신사 NTT도 먹통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최대 통신사 NTT의 통신장애로 인터넷이 마비되었고 3시간가량 인터넷 전화가 막혀 긴급전화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경쟁사인 KDDI의 침몰을 지켜봤지만 불과 1년 만에 NTT도 역시 대규모 통신장애를 맞으며 일본에서 IT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시켜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NTT 도코모는 최근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지난 11일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NTT 도코모가 5G 이동통신 장비에서 일본 회사 제품만 고집하던 전략을 버리고 해외 업체에도 적극 문호를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5G를 중심으로 1,000억엔 규모의 기지국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 이동통신 시장에 공을 들여온 삼성전자의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일본 통신 장비만 고수했던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NTT 도코모가 도입할 수 있는 해외 장비는 사실상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NTT 도코모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는 2023년 초부터 전국에서 통신 품질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도쿄나 오사카 등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는 음성통화가 끊기거나 데이터가 먹통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통신사업을 담당하는 총무성 품질조사에서도 후발업체인 KDDI와 소프트뱅크보다 훨씬 뒤처진 꼴찌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NTT 도코모는 내부적으로 통신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장비 문제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NTT 도코모는 기지국 이동통신 장비 대부분을 일본 회사인 후지스와 애니시것을 사용 중인데요. 해외 업체의 경우 핀란드의 노키아가 일부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2022년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NTT 도코모는 손을 들었습니다. 최근 스웨덴 에릭슨과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후지스 제품을 교체하기 위해 삼성이나 노키아 등의 장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의 이유도 황당합니다. NTT 도코모는 지난 3월까지 약 300억엔을 투자해 전국 2,000곳 이상의 기지국 증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도심에서의 통신 품질 불량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000억엔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이를 전량 해외 통신 장비로 교체하기로 한 것인데요. 통신장애의 통화 품질 문제까지 개선이 되지 않자 일본제만 고집할 수 없다, 더 좋은 해외 장비를 도입하자고 결국 손을 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삼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아날로그를 고집해온 일본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위해 피나는 노력과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청 출범 2년 만에 아주 뜻깊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플로피 디스크 사용을 의무화한 1,900여 개의 규제를 철회한 것이 그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지 거의 2년 만에 마침내 최종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디지털 장관 고노타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승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발표입니다. 정부 내 일처리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쓰지 말라는 규정 하나를 폐기하는데 2년이나 걸리고 그걸 또 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표현하다니, 한 번 정하면 다른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일본 국민들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건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데요.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만 최근까지 일본에는 플로피 디스크나 CD롬 형태의 추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약 1,900개의 규제 절차가 있었습니다. 일본 디지털청이 생겨난 배경 역시 일본인들의 이런 특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을 실시할 당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종이 서류와 구식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창피해진 일본은 서둘러 디지털청을 만들었고 고노다로 장관을 앉혔습니다. 고노다로는 2022년 8월 당국과의 소통에서 플로피 디스크와 CD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규제 개혁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이 규제 하나 없애는데 2년이나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여전히 플로피 디스크를 판매하는 기업은 소니입니다. 소니조차 디스크 수요 감소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2011년에 플로피 디스크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인 소니마저 비효율의 극치라고 부르짖었으며
포기한 플로피 디스크를 정부기관은 규정에 얽매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결국 소니가 손 털고 나간 플로피 디스크를 여전히 사용하다가 14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규정을 폐기했다는 것인데요. 정작 정부에서 사용 의무 규제를 철회하는데 2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난 2009년 소니는 일본 국내 플로피 디스크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더 웃긴 건 총 1200만 개에 달하는 디스크 용량을 다 합쳐도 17TB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생성형 AI가 상용화된 요즘 디스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결국 일본은 이 같은 아날로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무려 6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후한 생산 설비 누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자 정부가 주도의 디지털 전환 관련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각종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IT 부문에서는 확실히 일본을 앞서가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에도 일본 경제산업성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 기업 80%가 낡은 기술, 방법론,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서 전통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70%가 자사의 디지털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일본의 디지털 보급은 느리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육안으로 검사하기, 대면으로 확인하기 등을 의무화하는 아날로그 규제 조항 9125개 중 99%를 올해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GDP의 20%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그동안 일본 사회에 고착화된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집착이 생산성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처절한 반성에서 나온 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검사 점검 시 사람이 현장에 반드시 가서 육안으로 하던 조사를 의무화한 규제가 1036개 조항에 달하는데, 이를 센서나 카메라 등 원격 실시하거나 인공지능 등으로 자동화, 무인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규정이 아직도 있었다니 말이죠. 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책임자 상주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디지털 기술로 안전 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방문이 요구되는 정보 열람권도 디지털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이 같은 변화는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전 세계 63국 중 6위로 일본 32위에 비해 한참 앞서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일 포트라가 주최한 일본 지자체 디지털 전환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에는 일본 6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대거 방안해 각 지자체별 DX 사업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국내에서도 143개 관련 기업이 해당 행사에 참가하는 등 일본 지자체가 추진하는 DX 투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뿌리박힌 공직사회와 민간기업의 아날로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무려 6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게 과연 이 정도로 예산이 드는 사안인지 의아할 따름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예산은 한국 IT 기업들에게 엄청난 먹잇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